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개회하여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회하여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옛드랑 어린이집 메타버스 체험관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당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도시정보센터와 동물사랑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개회하여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결과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해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1건, 산업위원회 소관 2건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 발언은 김문섭 의원님, 김진용 의원님, 서정무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박경란 의원님 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강릉 ITX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김영식 의원, 김현수 의원, 홍종환 의원,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권순민 의원, 박경란 의원, 신보금 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소관 총 26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 출자 출연기간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출자 출연 기간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릉시민에 대한 포상의 공정성 강화 및 공적 치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 채용 비의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합복지
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내 문화공간을 비롯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곡 소량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새롭게 조성하는 강릉 바다네움 캠핑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 증대에 따라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년 지도원 운영의 현실성 반영 및 교육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관협의체를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재직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 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타 시군구 및 국계에서 전입하는 초중고 1학년 재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준의 존속기한 연장과 유사위원회 통합 운영 등에 의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현행 지침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일 가정 양립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시민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영곡해변 소량기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건전한 음지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립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산립인접주택위험 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립인접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립인접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거 원가 증가분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 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강릉 시민의 생활 속 건강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 결정 변경 의견 제시건은 개설이 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복지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산립인접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릉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장기 미집행도로 결정 변경 의견 제시권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12월 5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개수 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4,41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서 한 개 부서, 한 개 사업에 총 4,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예산에서 4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9,62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340억 1,1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1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2,400만 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거쳐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예산은 2026년 사업 종료를 앞둔 만큼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책 홍보비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강릉 시민가요제를 시민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대축제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기구운영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입니다.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의 강릉 구간은 교통량이 매번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2차선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한동해권 교통, 물류 및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 및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 국도 7호선은 부산광역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까지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국도 중 하나로 특히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은 동해안의 주요 관광 도시인 강릉을 통과하며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릉을 경유하는 국도 7호선은 기존 지역 주민들의 이동, 물류 이동과 더불어 많은 관광 수요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교통량 또한 매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서 홍제동에 이르는 구간 25.41km가 여전히 2차선으로 남아있는데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확장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릉은 2017년 12월 KTX 강릉선이 개통된 이후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31일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이 2027년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이 개통된다면 강릉 내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의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현재 강릉 구간 25.41km 중 18km에 해당하는 옥계면 현내리, 강동면 상시독리 구간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기년 계획 수요조사 때 제출되어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해당 구간 18km를 국토부에서 나머지 구간 7.41km를 시에서 확장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해권 철도가 잇따라 개통될 예정에 따라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의 확장과 더불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이다.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60에서 70km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척 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 사업이 유치된다면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을 잇는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빠른 교통망 구축을 함으로써 거점 간 이동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속철도 운행 지역이 확대되므로 지역 네트워크와 내륙 물류 운송 능력의 향상은 물론 동해안 지역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기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과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권 광역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국도 7호선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기년 계획에 반영되고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환동해권 교통, 물류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 및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도 7호선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기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2024년 12월 13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을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 강릉 고속가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문섭 의원, 김진영 의원, 서정무 의원, 김현수 의원, 박경란 의원 5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 바로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란 교차로에서 차량의 우회전과 보행자의 횡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교차로에서의 보행자의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지만 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19년 19,229명에서 2023년 13,950명으로 연평균 6.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횡단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5.1%에서 2023년에는 30.9%에 이릅니다. 이러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지만 현재도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1일 MBN에서 보고된 우회전 사고 왜 끊이지 않나? 횡단보도 위치 조정해야 하라는 제목의 뉴스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의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운전자도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바짝 붙으면서 운전자가 자전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행자 보호 구역을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신호가 바뀐 직후에도 여전히 차량에 의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꺾이는 부분에서 10m 이상 더 멀리 밀어내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막힘 현상도 해소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위치 조정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회전 반경을 줄이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곡선 반경을 줄여 직각에 가깝게 만든다면 차량 감속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이격거리 및 신호체계, 영향과 더불어 보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동선인지 등 각각의 도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 설치 확대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자 신호는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 신호를 켜서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보행자가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에서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보행 패턴을 형성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신호와 보행자 신호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소통을 개선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행자의 생명과 운전을 우선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차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끼가 미래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 세계의 굴을 파놓는다는 토용 상굴의 지혜처럼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감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육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시는
용동권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이자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과 상계소 응급의료기관들을 연계하고 강릉시가 도내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을 형성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전공의의 타 지역 대형 병원으로 이직은 지역 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과 처치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히 전공의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기피와 필수 진료과의 낮은 수가 등 진료 전달 체계의 중앙 집중화로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응급의료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업무 강도로 기피과가 되었고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지방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지역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강릉시가 일부 보조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선정된 병원들은 일상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가산 지원과 진료 의뢰 및 회전수가 인상 등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으로 총 10조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급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1, 2차 병원은 경증 환자 예방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의료체계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낮은 의료수가로 급여 진료의 원가 보존율도 현저히 낮아서 진료할수록 손해였던 필수 의료 과목을 개선하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 필수 의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목들은 소외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내연 건강보험 요율 동결로 정부 예산에 한정되어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병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23명이고 강원도는 2.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방 의료 인프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료비 외에 병원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등을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도 기준 강원도민이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약 2,000원으로 추계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강원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노후화된 의료 장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프런과 병원 응급실 환자, 감염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증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여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과의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절기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강릉 아산병원을 초진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1차 병원에서 원인을 진단을 못하는 환자들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료 인력의 역량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미리 예약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병원에는 어떤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지 등은 대기 시간과 비용 낭비로 마음고생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영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은 이미 초령화 사회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급증할 노인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을 키웁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주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동반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릉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회산동 일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회산동과 홍제동을 연결하는 가칭 사임당교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이동과 승용차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권에서 외곽 공동주택 단지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효과적인 교통정책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최근 10년간 공동주택 건설이 많았던 내곡동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 5,869세대 12,576명에서 2024년 10월 28일 기준 8,750세대 18,566명으로 약 48%가 증가했습니다.
이 6,000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세는 강릉 지역의 면단위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회산동에서 출퇴근 시 회산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2014년 대비 1,765세대 4,484명이 증가하여 총 2,035세대 5,025명으로 약 829%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3개 단지 1,665세대의 차량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등록수는 총 3,062대로 세대당 약 1.84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회산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4건 총 1,638세대의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산동 롯데칠성음료 공장 인근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인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가속될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의 도시축이 회산동과 유천동 등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회산동과 유천지구의 인구 급증은 강릉 서부 권역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이러한 도시 발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필요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강릉시가 내곡동의 증가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회산동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개소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스테이트 아파트 로터리에서 아테라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회산로 3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회산로와 로터리 방면의 4차선을 연결하는 도로. 이러한 도로 개설은 향후 출퇴근 시 강북 지역으로의 차량 몰림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 도시계획 도로가 롯데칠성음료 공장 사거리로 합류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교통 총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이 파인베뉴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입주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의 건축 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아파트 주변 교통량 조정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 교통 흐름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칠봉국도 확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계면 현내리부터 홍제동에 이르기까지의 칠봉국도 내에서 4차선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7번 국도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의 계획상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4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미 7번 국도 내 정체 구간은 대부분 4차선 구간입니다. 4차선이 도입될 경우 일부 정체 구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량 총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내곡동으로의 인구 이동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공동주택의 입주가 가져올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주민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산동의 두 번째 교량인 사임당교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산동 남대천 일원과 사임당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개설하여 향후 회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할 교통량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회산동과 구정면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7번 국도의 우회도로 역할을 수행하여 교통량 분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사임당교 형태의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예산 등 각종 행정 절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교통체증 해소, 7번 국도의 보조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사임당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일정도 많고 또 자유 발언도 많습니다. 우리 강릉시 의회 의원님들이 시정과 시민들의 삶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 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자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릉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명실상부한 강원 영동 지역의 수부 도시고 또 해마다 3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입니다.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고 또 관광 인프라를 늘려가면서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천연몰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지난 7월엔 강릉이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주도 교육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 또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릉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이 마음 한편에 강릉의 현실에 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시선을 강릉 내부로 잠깐 향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강릉 미래에셋 증권이 폐쇄했습니다. 원주로 통합했답니다. 강릉 이밤공단에 있던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영점도 지난 9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원주로 통합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금융기관과 기업 서비스센터가 줄어들면 주민들의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가중됩니다. 단순히 일부 기업이 강릉에서 지점을 철수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지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출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유치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 시설,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강릉에 있는 각급 기관들이 축소되거나
격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되거나 폐쇄되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언론사나 대학교가 강릉에서 사라질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우려 상황 가운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절실합니다. 지역 상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에 하나가 상가 공실률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과 강릉 중부 지역을 비교해 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이 12.7%, 강릉은 15.2%, 집합 상가는 전국 평균이 10.1%, 강릉은 13.8%, 소규모 상가는 전국 평균이 6.5%, 강릉은 9.4%입니다. 모든 상가의 공실률이 강릉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원 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강릉의 방문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신용카드 소비는 7% 감소, 유동인구는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98만 6,487명, 국세청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강원도도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 신고가 15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가까운 사업자들이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자영업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강릉의 지역경제 구조 특성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고용된 직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이 연쇄 작용이 강릉의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경제의 뿌리는 바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강릉 시민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관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민과 강릉시가 머리를 맞대고 이 실물 경제를 되살릴 구체적인 정책을 시급히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 지역경제 난관 극복을 위한 민관학 합동 TF 운영을 제안합니다. 강릉 지역의 경제 현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지역민, 그리고 지역 실물 경제에 능통한 전문가, 필요하다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재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라도 이름뿐인 형식적 TF 아닌 장밋빛 미래만 언급하는 그런 TF가 아닌 바로 오늘의 강릉 실물 경제 현황에 집중하고 또 실질적인 단기 대책을 순발력 있게 세워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기를 제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8월에 관학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포항시, 여수시도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민관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이 어떤 곳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시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겨내온 강릉이 아닙니까? 지금 강릉 실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편을 나눠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거대한 중장기적 정책 사업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미래의 꿈도 공허한 구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릉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짝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릉 지역경제 난관 극복을 위한 민관학 합동 TF 운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 박경란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사업을 비롯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정의 소통 방식에 대한 유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초 강릉시는 수질 개선을 명목으로 경포호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동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릉시는 구체적인 사업 설명 없이 각 읍면동 자생단체를 비롯해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대적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비치한 주민동의서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 임박해 경포호 분수 설치 사업을 인지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 설명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과 함께 주민 동의서 작성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포호 주변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는 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수백 장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400m, 분수 분출 높이 150m 규모의 분수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2026년까지 경포호 분수 시설이 수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검토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자진 철거하겠다라는 확약서까지 제출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포호 분수 설치에 대해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훼손,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포호 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근거와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자연적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수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 운영 부담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지자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수를 설치하고 수질 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 철거하겠다라는 약속 또한 무모합니다. 경포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어도 부실한 경포 분수 설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의문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입증 근거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수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포호와 관련한 부정적 자료, 여론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중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중단 및 폐쇄, 브리핑룸 운영 중단, 청년센터 운영 중단,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 독립영화제 신형 운영 예산 삭감 등 여러 사업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몇몇 사업의 성과들이 행정의 평가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가져온 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예산으로 시민을 길들인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릉시의 행정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강릉시 7급 이하 공무원 4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25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108명의 공무원들이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 중입니다. 낮은 급여도 문제지만 악성 민원, 사회적 부당 대우, 과다한 업무량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 복잡성을 더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의사결정 하나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리더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초개인주의 시대 국가보다 내가 사는 도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의 특색을 과시하며 로컬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 프라이드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이 담보되는 사회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줄탁동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부 역량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은 외면당하거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 그리고 조대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3조 또 94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해서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해 주신 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집행부의 의견 대부분을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 목적 사업에 걸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고 또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시우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부분은 또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또 어떤 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가득한 분수 예산도 의결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드릴 이야기는 분수 이야기입니다. 경포 호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경란 의원께서 발언하셨다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이야기니까 오해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미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수에 관심 갖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미 배포한 자료만도 한 번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하면 그 정도 분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가장 제가 본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용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모 신문사에서는 시리즈로 석호에 대해서 신문의 내용들을 게재합니다. 2017년 5월 15일부터 특집 기사로 석호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게재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숨통 막힌 물속에서 생명체는 신음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스쿠버 전문가들과 모 일보 수중 촬영팀들은 물속의 상태를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팀은 물속에 들어가 세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까지 오는 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호수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려는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호수의 물속 사정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한마디로 노란색 도화지를 보고 있는 듯 착각할 정도로 부유 물질이 넘치고 바로 앞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 바닥은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뻘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물고기와 생명체라고는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호수였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또 그와 함께 경포와 같은 바닥은 수소생물의 서식 환경이 될 수 없어 갯지렁이는 물론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라고도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석호의 물속 상태로는 어패류, 곤충류, 오리 등 수소생물이 서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서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면 수소생물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라고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제가 본 경포호수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특히 석호의 바닥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뻘로 바꾼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또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전문가인 최모 교수, 함자도 압니다만은 이름은 제가 개인정보로 제가 빼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주장은 석호를 비롯한 호수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개 등 수소생물들이 살면서 수질을 개선시켜준다고 주장하면서 호수 바닥이 뻘인 상태에서는 어류의 서식처가 되기 힘들다라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경포는 지금의 어류의 서식처가 되기 힘들다. 어류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모래와 자갈 등 하산 구조가 다양해야 되지만 뻘로 변해 있어 매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뻘층은 여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현기성으로 변해 메탄가스를 배출해서 물고기 집단 폐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야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탁도가 높으면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아가미 장애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현상으로 결국 물고기들의 외소와 작아지는 외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석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닥을 뻘에서 모래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우리 경포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이전 1999년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등회 등급 죽어가는 경포를 4등급으로 희생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양어장도 우리가 매입했고 또 강문 나가는 그 호수도 아마 보를 만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07년에는 아마 그 보를 만든 후인 것 같습니다.
호수 내 굴과 홍합이 와글와글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있는데 수중보 철거 뒤에 해수 유입으로 염분 상승, 수질이 좋아서 해수 어종이 늘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도 경포 호수가 민물인 줄 알았습니다. 민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호수가 얼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상 변화,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 대부분은 경포 호수가 민물이지 합니다. 제가 바닷물을 먹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물이 아니라 염도 거의 30%에 가까운 바닷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어떤 분에게 제가 한번 마셔보라고 했더니만 조류에 오물이 많고 썩어있는 물이라서 마시면 안 된다. 왜? 자기는 식품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셔보면 바닷물을 압니다. 근데 왜 바닷물을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1969년, 70년, 72년, 73년에 거의 경포에 가서 겨울이면 살다시피 했습니다. 스케이트 하다가 목이 마르면 스케이트 날로 얼음을 깨고 그 바닥에 보이는 그 물을 직접 여러 번에 걸쳐서 식수로 마셨습니다. 그때는 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바닥도 거무스름한 흙이 있지만 모래가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그런 수심, 또 해수초, 또 그리고 부새우도 그때는 잡아서 먹었었고 잉어, 또 붕어, 그 다음에 가물치. 그래서 우리 이웃이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가물치를 잡고 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수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얘기를 하기 싫어서 좀 많이 참았는데 정화조 같습니다. 정화조입니다. 무슨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반대인들이 얘기하는 무슨 BOD가 어떻고 AOD가 어떻고 TOC가 어떻고 TPTN이 어떻고 SS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반대하는 분들을 아마 그 들어갔다 온 분들은 바로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온 그 슈트가 20일이 지나도 놀아놔도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들어갔던 맨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회에 와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찍어놨던 우리 직원도 피부병에 걸려서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부병에 걸려서 일주일 넘게 약 바르면서 고생했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을 좀 예. 정리를 해주시기 좀 시간 좀 바랍니다. 더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니까. 시민들께서 다 관심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왜 한번 들어가 보진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호수를 무슨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손대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분수를 하니까 관광가가 하는 게 맞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질과 생태계를 가지고 석호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숲이라는 산림 전공의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그럼 맞는 겁니까? 그것도 서로 이치를 따지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분수를 갖고 반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분수는 복귀시설의 하나이고 5개의 복귀시설이 있고 그 5개가 10개, 20개, 50개도 늘어날 수 있는 그 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다 빼고 80년이 되는 30만 평의 오물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귀시설로 그 내용물들을 많이 복귀해서 수면 위로 뜨면 응집제로 걷어내는 방법과 우이공산의 마음으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1960년대의 호수의 모습으로는 복원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흡족할 정도의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소통을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화유치원계 허가는 전국 최초 명승지에 낸 허가입니다. 엄청 어려운 허가고 힘든 허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환경청 허가인데 환경청 허가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에게 보고하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쉽게 해서 밥상을 차린 다음에 드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보고했다가 제가 허가를 득하지 못했거나 또 그 여의치 않았을 때는 우리의 행정력의 신뢰를 잃는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통 많이 합니다. 7시 반, 8시, 8시 반, 9시 저녁 먹으면서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시민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단 한 번도 시민들이 만나자고 하는 일에 거절한 바가 없습니다. 한데 우리 강릉에는 언제부턴가 매일 반대하거나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최근 15년간 신문 사진을 보시면 시청 앞에 와서 프랭카드 또는 게시물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강릉을 위해서 진심으로 강릉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까 우리 박경란 의원께서 말씀하신 로컬 프라이드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문이 심각합니다. 이 허가가 다 끝나면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경포 호수 주변의 프랭카드 참 많은 분들이 걸었습니다. 18년 전에도 반대하던 분들이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경포 주민들께서 아마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 단 한 개라도 걸어달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그 프랭카드에 대해서 걸리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련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은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명태가 늘고 사직이 늡니다. 기존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래도 잘 버팁니다. 최근 8급, 9급, 다시 말해서 1년, 2년차 공무원들이 올해는 33명이나 간뒀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292명의 충원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적은 급여와 근무 여건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아까 우리 박경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성 민원들이 가장 큰 이유고 적은 급여가 또 이유기도 합니다. 그 다음 6급 이상은 애로 줄었습니다. 22년도에 2명이었던 부분이 0으로 계속하고 있고 명퇴자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가 많습니다. 개인적 이유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한 15분 되는데 사무관 이상이 거의 다 아픈 이유가 많고 또 특히 기술직들은 명퇴하고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시민단체 구강릉 국제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브리핑룸 청년센터 운영 청년센터 운영은 의원님들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정동진 시정극장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지원받는 부분들이 목적대로 사업하시면 딱 좋습니다. 또 효과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한데 목적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좀 지원이 불가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저희가 정동진 문화재 영화제에 더 관심 가진 부분은 인권영화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영화제를 떼어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속화 철도사업 우리 7번국도 촉구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잘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전국에서 1200개 정도의 도로를 요구합니다. 그중에 10% 어차피 5% 안에 들어야지만 선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 5% 안에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재부가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이 좀 더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관계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문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온 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시했고 또 김문수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정무 의원님의 해상교 설치 꼭 필요한데 제가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최대한 빨리 또 그 지역이 팽창되는 만큼 도로가 따라갈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TF팀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한데 TF 말고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지역 경기 회복 또는 발전, 또 경제 여건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민관 뭐 이런 게 남들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모든 일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모두가 준비를 철저히 못했고 현실에 대응을 잘 못했다.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역의 그런 지사 이전하는 것은 이미 민선 5기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고 최근에도 한국은행도 5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나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량으로 붙잡고 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사들이 간 것도 있지만 또 온 것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시장경제 논리 또 어떤 고객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강릉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또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지역의 일꾼들이 그나마 다시 지지자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못 가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포 분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관광객이 줄거나 우리 경제에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경제에 영향을 줄까 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의장단에까지 와서 설명을 다 하고 영상까지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파가 안 되고 계속 이 분수에 대한 이야기 아니 잠깐만 계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얘기하게. 의원님은 나중에 또 의원님 자리 오면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은 시민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 부분 대다수 시민들은 경포의 테마파크, 분수, 전망대, 또 한상효수 같은 그런 볼거리가 오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강릉에 손님이 오면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경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또 경포에서 사업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 도와주실 것을 이제 간곡하게 발언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